일본 육상자위대에 숨어있는 특수부대 제1공정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의 특수부대 제1공정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특수부대란 핵이나 잠수함과 같이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어 수색 및 정찰, 요인 암살, 납치, 주요시설 폭파, 요인 구출, 심리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전력입니다. 따라서 군사력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들은 강력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해공군 할 거 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죠. 하지만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속해 있는 국가 중 특수부대를 창설할 수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지구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지역인 동북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군대가 따로 없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딱지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식 군대가 없지만 대신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위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자위대가 웬만한 국가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어찌나 강력한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랭크된 우리나라보다도 한 단계 높은 5위에 랭크되어 있죠. 특히 해상 자위대의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나 군사력을 신경 쓰고 있는 일본이 과연 특수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특수부대까진 아니어도 특수한 상황에 특화된 부대들은 열심히 키웠는데요. 먼저 경찰청 소속의 SAT와 같이 대테러를 담당하는 부대도 있으며 2001년에 창설된 특별경비대라는 부대도 있습니다. 특별경비대는 해상자위대에 속한 부대로 우리나라의 UDT와 비슷하게 선박 검문, 해적소탕, 대테러, 공수, 게릴라전 등 웬만한 특수부대의 임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일본 특수부대이죠. 그리고 2018년엔 상륙작전을 위한 수륙기동단이라는 부대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그들은 분명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가 없는데 상륙작전을 하는 부대를 왜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만 봐도 사실상 방어보다는 공격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만들었겠죠. 사실 이즈모급을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으니 이런 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키우는 특수부대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제1공정단인데요. 공정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공수와 같은 말로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서 낙하산을 이용해 적의 후방으로 침투하는 부대입니다. 이렇게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주요 임무가 이 정도면 발뺌할 수도 없이 공격적인 성향의 부대인데요. 심지어 앞서 언급한 부대들보다도 훨씬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제1공정단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공수부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1941년 동쪽의 작은 나라였던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동맹국인 독일이 팔슈름 예거와 같은 공수부대를 창설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저런 부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렇게 부랴부랴 공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때 교도정진 제1연대와 해군 6전대가 창설되어 필리핀이나 오키나와 등으로 투입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공수부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육해공 전력부터 비대칭 무기까지 하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황새였고 일본은 뱁새였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 다리가 찢어지며 패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올 미군은 일본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쟁이 시작되자 주일미군의 상당수가 한반도로 향했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전쟁이 터진 데다 미군도 빠져버렸으니 자신들의 치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그렇게 경찰 예비대라는 준군사 조직을 창설했으며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과거 일본 육군의 상당수가 경찰 예비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평화헌법에 의해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미국도 어떻게든 자기 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본의 군대 조직 창설을 눈감아주게 되죠. 이후 세계적으로 특수부대의 바람이 불어오자 일본도 특수부대가 갖고 싶어지는데요. 그렇게 경찰 예비대에서 20명의 소수 정예를 선출한 뒤 후쿠오카 현에 있는 주일미군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공수훈련 등 여러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공정교육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과거 일본의 육군 장교였던 키누 하야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미군으로 파견된 경찰 예비대원 중 유일하게 공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의 공수부대원 출신이었죠. 이후 키누 하야오를 중심으로 자위대원을 교육시켰으며 공정교육대와 이들에게 교육받은 자위대원이 모여 1958년 일본의 제1공정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키누 하야오는 제1공정단의 초대 단장이 되었죠. 제1공정단은 우리나라 707이나 UDTC 등의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신상이 국가기밀사항인데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의 신상을 감춰서 적국 특수부대에게 약점을 숨기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공식 석상에선 명찰을 떼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본인의 정체를 꼭꼭 숨겨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이 무슨 목적으로 제1공정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했을까요? 이들은 자국에 발생할 수도 있는 테러에 대응하거나 가상의 적이 일본 열도를 침공했을 경우 적진 후방으로 침투해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임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방어 임무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이 맞긴 하지만 왜 이 임무가 우리나라에겐 달갑지 않을까요? 이는 제1공정단이 수행할 임무가 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와서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는 등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편에서 적을 막아내고 공격하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광복 이후 물러났던 일본의 군대가 다시 우리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에 일본의 군대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 공정대의 임무는 이 정도이고 이제 규모를 살펴볼까요? 1958년에 창설된 공정단은 13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개편을 거친 뒤 지금은 1900명 규모에 이르게 되었죠. 이 정도면 일본 자위대 기준 연대급 이상 사단급 이하인 여단 수준의 부대입니다. 이들의 전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입대 조건이 궁금해지는데요.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세에서 36세 사이에 신체 건강한 부사관계급의 자위대원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반인이 공정단에 들어가려면 자위대로 입대하는 것이 먼저이죠. 신장은 161cm 이상에 49kg 이상, 그리고 가슴둘레가 78.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빡세지 않은 조건인데요. 이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능과 성격, 업무 수행 능력들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체력 검정은 50초간 30kg의 물건 들고 있기와 같은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공정대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죠. 이후 공수훈련과 9주간의 레인저 훈련을 받고 나면 제1공정단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훈련에는 3km 고공 낙하, 200에서 350m의 저공 낙하, 그리고 20명의 대원이 10초 안에 낙하해야 하는 급속 강화와 같은 훈련을 받으며 레인저 훈련에선 제한된 물자와 식량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며 생존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특수부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범한 국군 장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1공정단의 실전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들의 자세한 실전 상황이나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파병해 평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707이나 UDTC처럼 알게 모르게 실전을 수행 중일지도 모르죠. 다만 미국의 델타포스와 함께 훈련을 받으며 경험을 전수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진과 태풍, 항공기 추락사고 등 일본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난 지역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제1공정단이 운용하는 장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기로는 일본의 제식 화기인 89식 소총을 주로 운용하고 미군의 제식 화기인 M4 카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조병기로는 시그사의 P220을 사용하며 기관 단총은 일본판 우지라는 미네베아 PM9을 사용하죠. 지원화기로 M249 기관총과 M24 저격총을 운용합니다. 또 01식 대전차 미사일이나 91식 지대공 미사일도 운용하는데 이는 적의 후방에서 전차나 항공기를 조우했을 때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만든 특수부대 제1공정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